LSI 학습 전략 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전략 검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과 관련된 생각, 행동, 습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 관련 개선점을 찾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된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도구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리검사는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이므로 검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응답 신뢰도, 관리 영역, 학습 영역이며 뒷면은 태도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석 동영상은 구성 및 점수 체계, 요인 구성, 요인 설명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지는 10개의 상위 요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의 상위 요인은 2개에서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요인 사이에는 두 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양방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본 심리검사에서는 T점수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T점수란 평균 50, 표준 편차 10의 분포를 가진 환산 점수로 또래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검사에서는 평균은 50점이며 40점 초과 60점 이하는 보통, 40점 이하는 낮음, 60점 초과는 높음 수준입니다. 자신의 점수와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보세요. 각 상위 요인과 하위 요인의 T점수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위 요인의 T점수는 하위 요인의 T점수의 평균입니다. 하위 요인의 T점수 조합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T점수를 사용하는 해석은 높음, 보통, 낮음의 3가지 수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려하는 요인이 많은 경우 해석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에서는 학습에 대한 태도와 주변 환경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보수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보통 수준과 낮음 수준에 대한 해석을 통합하여 단순화했습니다. T점수를 고려하며 해석 내용을 읽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에 대한 태도를 개선해 보세요.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은 상담 선생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응답 신뢰도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결과지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의 응답 신뢰도는 연속 동일 반응, 무응답, 응답 왜곡,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속 동일 반응과 무응답은 OMR 카드의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에 빨간색 상자에 표시된 것처럼 연속적으로 동일한 문항에 응답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고 파란색 상자처럼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응답 왜곡은
문항을 꼼꼼하게 읽고 응답하지 않았거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반응이 나타난 경우 높은 점수가 나타납니다. 무응답 또는 연속 동일 반응이 있거나 응답 왜곡 점수가 60점보다 높은 경우 해석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진행하거나 해석할 때 불성실 응답이 있음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과지는 크게 관리 영역, 학습 기술 영역, 태도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위 요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 해석은 10개의 상위 요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하고 자신만의 바람직한 학습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검사에서 측정하는 영역이 학습 역량의 모든 영역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좀 더 정확한 피드백을 얻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하는 요인이 많습니다. 영상 하단에 타임 스탬프를 클릭하여 효율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세요. 첫 번째 관리 영역입니다. 관리 영역은 자신의 행동과 주변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본 검사에서 관리 영역은 계획관리, 환경관리, 행동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영역의 첫 번째 계획관리 요인은 학습 활동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합니다. 계획관리는 아래의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수립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자신의 학습 목표와 목적,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목별 목표를 정하고 시간 기준보다는 분량을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 실행한 다음 실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해 보세요. 두 번째, 계획 수정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주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상황을 자신의 계획에 반영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상황에 맞게 계획이나 일정을 변경하지 못해서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요성과 긴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 처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한 다음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된 계획에 따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유지하는 것과 수정된 안을 비교하여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 수행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주변의 방해를 무시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계획한 것을 수행할 때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험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있다면 주변 방해 정보를 차단하고 수행하려고 했던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방법, 단계 등을 세부적으로 생각하고 방해되는 부분은 미리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네 번째, 여유 시간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계획 진행 중간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여유 시간을 둠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집중력을 관리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쉬는 시간 없이 계획을 세우며 상황이 변했을 때 대처가 어렵고
장기간 집중했을 때 집중력 저하로 투입된 시간 대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집중력의 기복이 다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사용된 힘을 회복하는 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해 보세요. 여유 시간을 둔다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시작은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계획 점검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계획을 수행한 다음 자신이 목표한 부분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계획과 실제 수행의 차이를 잘 비교하는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수준이 낮다면 자신의 계획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지 않고 개선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단원, 목표 달성 여부 등 자신의 수행이 끝나면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의 수준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행 결과에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을 찾고 이를 다음 계획에 반영해서 조금씩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관리 영역의 2번째 환경관리 요인은 공부할 때 공부 환경, 주변인의 긍정적인 영향력의 크기와 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환경관리는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 장소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공부 장소가 가진 특성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이를 만족시켜주는 공간을 찾거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 환경은 사람마다 다르고 집중에 영향을 주는 조건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조용한,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집중을 잘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와 같은 곳에서 집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공간을 찾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환경정리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자신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책상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고 이 부분에 집중이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상 위에 필수적인 물건을 놓고 사용한 물건은 정리를 하는 것이 개인의 집중력 유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신이 가진 성격이나 행동적 특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책상 위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3번째, 교사관계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학교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으면 일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생각의 기준 등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인의 성격에 따라 무섭거나 거친 성격을 가진 선생님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려는 가치관을 가진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고 자신의 설명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학생에게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갑니다. 가깝게 지내고 싶은 선생님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어떤 특징을 가진 학생들이 가깝게 지내는지 파악한 후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친구 관계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주변 친구들의 공부 방해를 잘 차단하고 공부에 집중하려는지를 의미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대인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습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집중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에 방해되는 정보로 보이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공부할 때만이라도 친구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관련 대화가 아닌 단순 가십거리,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대화할 수 있으니 쉬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공부 시간에는 최대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5번째, 가족관계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가족 구성원들의 특징이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확인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집은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공부할 때 다른 구성원이 TV를 보거나 심부름을 부탁해 공부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는 집안 환경이 개인 공간이 없거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 들어가기 싫은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부모님께 말해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거나 담임 선생님 또는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만드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아서 자신만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관리 영역의 3번째 행동관리 요인은 학교 수업과 관련된 바람직한 행동 특성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행동관리는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성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공부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기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일주일에 하루 필요한 물품을 매일 들고 다니거나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지 못해 친구들에게 물건을 자주 빌린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필기구, 참고서, 문제집뿐만 아니라 체육복, 기타 실기 수업 도구 등이 있습니다. 예체능 특기생의 경우 각 과목별 준비물이 다를 것입니다. 학기 중반이 되면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미리 적어놓고 준비물을 챙기는 시간을 하루 일정에 넣어서 계획을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2번째, 수업 집중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고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일정 수준의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하고 필기하며 응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우선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쉬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짧더라도 조금씩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과제 완료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과제를 빠뜨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과제를 잘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출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제는 개인의 성실성과 보유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잘 응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정확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면 자신의 수준을 알 수 있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해결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과제를 할 경우 과제 완료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과제의 완성도가 낮고 과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가 결과도 안 좋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과제가 생기면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맡기는 부분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인 학습 기술 영역입니다. 학습 영역은 공부할 때 사용하는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본 검사에서 학습 기술 영역은 읽기 전략, 노트 필기 전략, 기억 전략, 시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영역의 첫 번째 읽기 전략 요인은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읽기 기술의 수준을 측정합니다. 읽기 전략은 5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 파악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글을 읽으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글을 읽으며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정보 획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지문,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소설, 신문기사 등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글에는 정보 또는 즐거움 제공, 설득, 설명과 같은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설, 시와 같은 문학의 경우 글 쓴 의도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문제에 있는 지문의 경우 평가를 위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의 유형, 목적 등에 맞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였는지, 문제가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글을 읽으면서 왜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왜 이 문장이 들어갔는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두 번째, 정보 표시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글을 읽으면서 여백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 정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글을 읽으면서 문단 단위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글은 가독성을 올리고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맥락에 따라 문장과 문단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으며 내용을 머리에서 정리하는데 우리의 뇌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긋거나 핵심 단어의 표시, 여백에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도식을 그려서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면 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에 표시하고 글로 표현이 어렵다면 인과관계를 도식으로 그려서 이해해 보세요. 세 번째, 내용 정리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글을 읽으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우선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할 때 핵심이 아닌 부분을 정리하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읽은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독해력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 구조가 짜여 있는 사설이나 논문 등이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글의 단어, 문장, 문단 단위로 글을 요약해 보세요. 왜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글의 핵심을 찾아보고 친구나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을 비교해 봅시다. 네 번째, 이해 확인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정보를 기억하지만 종종 기억 인출에 실패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기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한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기억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설명법은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5번째, 정보 연결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새롭게 획득한 정보와 기존의 정보들을 연결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무언가 많이 읽어도 남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며 배운 내용을 쉽게 응용하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정보를 획득하지만 이 정보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보다는 기존에 습득한 정보에서 약간의 방향성이나 기준이 다르거나 일부 수정, 추가가 된 정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자신만의 정보 목록에서 분류를 하며 정보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고도화 단계를 거칩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세분화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연결되는 중간 변수 등을 정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과 연결해 봅시다. 예를 들어 표면 장력을 배웠다면 겨울에 안경을 쓴 사람들이 자주 겪는 김서림 현상과 연결시켜 보세요. 학습 능력의 2번째 노트 필기 요인은 배운 정보를 기억,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기 기술의 활용도를 측정합니다. 노트 필기 전략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필기 구조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필기할 때 구조화하여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필기 구조화란 필기를 활용하기 위해 처음부터 정보 정리의 틀과 여백 활용 등의 노트 정리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수업 내용을 필기로 정리하지만 복습할 때 추가로 이어서 기록하지 못하거나 필기 내용을 잘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필기 구조와 공부 스타일을 분석하여 자신만의 필기 양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백 공간을 활용하거나 수업 필기 후 자습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필기를 해보세요. 2번째, 핵심 정리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필기할 때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수업 내용을 너무 기록하려고 하거나 너무 안 하는 극단적인 특성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기 전략의 내용 정리 요인이 아는 것이라면 핵심 정리 요인은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알고 수업 중 기록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중요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나중에 잘 기억하기 위해 짧게 기록하고 수업이 끝난 후 그 기록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필기하기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 필기 속도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필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필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자신만의 단축 표현이나 기호를 사용해서 속도나 반복 작업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시간 필기는 빠르고 간단하게 줄여서 하고 자습 시간에 그 필기를 보고 깔끔하게 재정리를 하세요. 재정리도 반복 학습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번째, 내용 검토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정리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정리한 내용을 다시 보지 않고 공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필기한 내용을 보면서 수업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록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서 내용 정리도 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적어두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필기 구조, 방식, 내용을 검토하고 발전시켜 봅시다. 학습 영역의 3번째 기억 전략 요인은
사용하는 다양한 암기 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측정합니다. 기억 전략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연결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공부한 내용을 자신의 지식 체계에서 연결하려고 노력하려는 수준으로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기 위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연결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단순하게 과목 안에서의 정보만을 가지고 기억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제한적이거나 정보를 종합하여 처리하려는 성향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정보들을 연결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상식과 논리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정보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반복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암기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반복해서 되뇌어 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암기할 때 잘 반복해서 확인하려는 성향이 약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찾아서 꺼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불완전하여 망각, 왜곡, 인출 실패 등이 발생합니다. 복습을 통해 우리의 신경 회로망을 자주 활성화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세 번째, 암기법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다양한 암기 방법을 사용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사용하는 암기법의 유형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암기는 단순 암기, 신체 감각 정보 활용하기, 시각화, 음절 활용, 변환, 목록화 등 다양합니다. 과목별로 외워야 하는 정보의 종류별로 자신에게 적합한 암기법을 다양하게 써보세요. 지금 네 번째, 기억 점검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자신이 암기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는 기술 요인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 기술 중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혼자 암기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고치지 못하고 다양한 암기법을 사용하더라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짝을 이루어 서로 문제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학습 영역의 네 번째 시험 전략 요인은 시험 상황에서 사용하는 성향과 학습 기술의 사용 정도를 의미합니다. 시험 전략은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꼼꼼함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문제를 빠르게 읽고 넘어가서 실수한 경험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문제에는 다양한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의 개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비워놓으세요. 두 번째, 시간 관리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시험 문제를 풀고 답지를 제출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시간 관리를 잘못하여 뒤에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다음 시험 준비를 못하는 등의 경험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미리 훑어보고 난이도, 유형 등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보세요. 문항수만큼 시간을 분배하고 최종 검토하는 시간을 배정합시다. 시험이 끝나면 종료된 과목보다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세요. 세 번째, 예복습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시험 응시 전후에 예습과 복습을 얼마나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기출문제 유형 분석에 취약하고 시험 전에 전반적으로
예복습 관련한 활동이 저조함을 의미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각 시험 문항을 분석하여 자신이 자주 틀렸던 문제를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문제가 나온 영역과 응용된 부분을 비교하여 문제 개발하는 관점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은 태도 영역입니다. 태도 영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태도와 자기 이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도 영역은 동기 전략, 시험 불안, 메타인지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도 영역의 첫 번째 동기 전략 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관련 동기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동기 전략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끈기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고 또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빠르게 포기하고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 성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시간이 들어가야 하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해서 쉽게 포기한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변의 도움을 얻고 자신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두 번째, 도전정신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을 잘하는 관습적인 태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행동만 반복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달성하지 못한 것에 도전해보세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도전 과정에서 얻는 개인의 경험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세 번째, 방해 저항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학습에 방해되는 자극이나 정보를 회피하거나 무시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려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흥미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친구들과 함께 자주 즐겨 학업에 투입하는 시간이 적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달성한 경험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집중해서 끝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할당량을 다 채운 다음 부담감, 죄책감 없이 쉬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내부규인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학습과 관련된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찾는 성향입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학업 성적이 안 좋은 이유로 몸이 아프거나 운이 나쁘다거나 문제가 어렵다, 공부하지 않았다 등으로 말할 것입니다. 즉, 나타난 결과의 원인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외부 규인을 하는 성향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어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도 영역의 두 번째 시험 불안 요인은 시험 장면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불안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시험 불안은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불안이란 실제 위험과 관계없이 주관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 또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불안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낮은 성적 때문에 경험한 부정적인 경험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다면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꾸중을 듣거나 비교를 당한 경험이 많으며 이런 생각으로 인해 다시 시험에 집중할 수 없는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안감이 강하게 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상담이 어려울 경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연습장에 적어보고 이유와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불안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해보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쟁 상태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주목받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다면 주목을 받을 때 성적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상황 등에서 자주 떨리는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 괜찮지만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주목받을 때 불안이 심해진다면 자신의 상황과 평가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연습한 대로 수행해 보세요. 세 번째, 시험 긴장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시험 장면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다면 시험지를 칠 때 자신의 실수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정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결과에 대해 계속 걱정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시험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적당한 수준의 긴장은 수행에 긍정적이지만 너무 높은 긴장은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연습을 통해 시험 장면에서 자신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고 걱정되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평가 불안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평가 정보에 민감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다면 평가와 관련된 모든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평상시에도 쉽게 긴장하고 불안감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평가와 관련된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가질 수 있으며 공부보다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평가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감정을 적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도 영역의 세 번째 메타인지 요인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 시각인 메타인지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메타인지는 자기인식과 상황인식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자신의 수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자기 객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감정보다 이성에 기반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생각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읽어보세요.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자기인식을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인식 요인입니다. 이 요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인의 점수가 낮다면 자신의 수준뿐만 아니라 상황을 왜곡하여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은 빠르고 크게 바뀌고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자신만의 행동 기준을 명확하게 결정하세요. 행동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리검사 결과는 검사 당일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 결과입니다.
완벽한 심리 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 검사 결과는 참고 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